뉴스 하이킥.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자신만만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사실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점쳤는데요. 실제 결과는 정반대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미국 현지 통신원 연결해서 트럼프와 바이든 중 과연 누가 최종 승기를 잡을지 최신 개표 상황을 보며 전망해 보겠고요. 매주 수요일의 고정 코너 뉴스와 내 고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표 쓰고 싶은 날입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반려되는 과정이 하루 종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사표라는 말만 들어도 귀가 솔깃한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표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여러분 사연 보내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겐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미국 대선 개표 소식으로 방송이 다 채워졌는데요. 네. 그 와중에 우리 군이 진돗개 둘 경계령을 발령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네, 오늘 오전에 일찍 알려진 건 강원도 동부 지역 최전방에서 철조망이 훼손된 걸 우리 군이 발견했다.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돼서 동부전선 일대에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둘을 발령하고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진돗개는 그 대간첩 침투 작전 경계 태세를 뜻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진돗개의 셋을 유지하고 있다가 예. 적 부대나 요원의 침투 징후가 짙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진돗개 둘로 올리고요. 침투 상황이 발생하고 대간첩 작전이 실제 전개될 때는 진돗개 하나로 올라갑니다. 철책이 뚫린 게 발견됐기 때문에 침투 징후가 있다. 그래서 진돗개 둘을 발령한 거죠. 네. 주한미군도 오늘 오전에 동부전선 일대에 특수정찰기 석대와 지상공격기 5대를 띄우는 등 경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후에 합동참모본부가 다시 상황을 알려왔는데 오전 9시 50분쯤에 북한 남성 한 명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이 남성은 강원도 고성 지역에 있는 민간인 통제선에서 붙잡혔고 신병 확보 과정에서는 별다른 저항이나 충돌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 신원이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북한군 소속은 아닌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민간인인 것으로 일단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단순 귀순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합참은 이 남성의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서 북한군이 특이한 동향을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단순 귀순일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철조망을 넘어와서 열몇 시간 동안 우리 군이 계속 찾고 있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경계가 이번에도 너무 허술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군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의 최전방 철책선 위를 누군가 넘어오는 장면이 감시 장비죠. 연령상 장비인 TOD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 이 시각이 어제 저녁 7시 25분이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군병력이 해당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현장에 아무도 없었고 병력과 차량 등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포착한 지 14시간 이상 지난 오늘 오전 9시 50분에야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는데 이 지점도 우리 전방주소 GOP 남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계를 뚫고 열몇 시간 동안 꽤 남아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남성이 철책을 넘는 과정에서 군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허. 이건 군이 확인을 했는데요. 예.
철책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닿으면 이걸 감지해가지고 병력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는데 이게 작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초기 경계에 실패한 거 아니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은 거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는 건데요. 사실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북측 철책을 통과한 뒤에 우리 군 감시 초소 부근까지 접근해서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귀순하는 이른바 대기 기순이라고 불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예. 합참은 오늘 브리핑에서 동부 전선의 지형적 특성상 감시 지역에 제한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철통 안보를 위한 조사 결과 신속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로나 소식이 또 있네요. 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빈소에 다녀온 조문객과 취재진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공지가 나왔고, 네. 당시 취재 기자 중에 한 명이 확진됐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10월 26일 서울 일원동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1층 로비와 출입구 인근에 있었던 취재진과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다들 간 거죠. 당일에 장례식장 취재를 하던 기자, 한국경제신문 기자 한 명이 그제 지난 2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7일에 증상이 발현돼서 검사를 받았고요. 27일 날 함께 식사한 동료 기자 2명도 같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빈소가 차려져 있었고요. 여러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요. 이를 취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취재진도 몰려 있었습니다. 네. 북적북적했을 거고 그러게요.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텐데요. 방역당국은 확진된 취재기자가 빈소 현장에 장시간 머물렀고 또 조문객이 1,000명 이상 다녀간 만큼 불특정 다수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역당국이 전체 재난 문자를 보낸 건 이 확진된 기자의 동선을 장례식장 CCTV로 들여다봤는데 네. CCTV 상으로는 접촉자들을 일일이 다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한국경제신문 측에서는 이 기자가 취재 도중에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현장에서 함께 취재했던 한경 기자들 모두 음성 판정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이건희 회장 연결식이 28일에 치러졌고요. 10월 26일이면 사실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조문했던 날 아닙니까? 그렇죠. 별세 다음 날인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렇죠. 26일이요. 예. 오전에 입관식이 있었고 본격적인 조문이 시작됐고요. 이날 다녀간 조문객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이 넘는 걸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도 이날 다녀갔고요.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가 이날 총출동했습니다. 네. 여동생인 그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김승현 환하 회장 뭐 이런 재계 총수들도 이날 다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다들 이제 정계, 관계, 재계 주요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게요. 접촉면도 상당히 넓은 사람들이라서 더욱 파장이 큰데 당장 정치권이 지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정세균 총리는 중대본으로부터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일정대로 국회 예결위에 출석을 했고요.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정대로 국회 운영위 국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CCTV 동선이 확인이 됐고 네. 밀접 접촉하지 않았던 게 확인됐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밀접 접촉자로 CCTV 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당국의 문의를 실제로 해봤더니 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은 개별적으로 통제가 간다. 아하. 그런데 통제 안 받은 분들은 권고 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포괄적인 권고의 대상이지 검사 대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다만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권성동 의원 등은 이분들도 뭐 밀접 접촉자로 확인이 된 건 아닌데요. 일단 검사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자진해서요? 네네. 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 청와대에 계신 분이니까 이분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중에 자가격리를 위해서 자리를 떴습니다. 네. 김 차장이 26일 이후에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적은 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 설명으로는 5m 이상 충분히 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더 이상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스러운 것이 수도권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신규 환자가 118명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왔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만 보면은 98명인데요. 이 중에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중학교 그리고 헬스장 관련해서 접촉자 17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고
군포 남천병원 안양시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도 19명 늘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해서 지금 뭐 5단계로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는 그래도 가장 낮은 1단계인데 지금 현재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1단계 유지선 그러니까 100명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더 잘 지켜달라 이렇게 방역당국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좀 더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와주실 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 주세요. 전 세계가 주시한 미국 대선, 미국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선택에 따라서 미국의 4년은 물론 우리 한반도와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을 연결해서 현재 대선 개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한국 시간이 저녁 6시 19분이거든요. 혹시 워싱턴은 예. 지금 몇 시인가요? 예, 지금 새벽 4시 1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 꼭두 새벽인데요. 이른 아침에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이제 개표를 계속 좀 지켜보느라고 밤을 좀 꼬박 샜습니다. 아, 아예 꼬박 새셨군요. 네네. 자, 그러면 그 사전 투표분하고 현장 투표분 이게 뭐 네. 주마다 섞여서 개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주는 좀 나눠서 개표가 되기도 하던데요. 예. 현재 상당히 그 개표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 개표 결과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일단 전체 득표율은 그 조 바이든 후보가 더 많습니다. 한 6,700만 표를 얻었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한 6,500만 표를 얻었는데 네.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 주에 선거인단을 뽑는 독특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 50개 주를 합쳐서 538명의 대의원 가운데 이제 그 주에서 승리한 그 대의원을 모두 확보해서 이제 270명을 먼저 획득하면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213명, 네. 바이든 후보가 22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주요 경합주,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 뭐 위스콘신이나 펜실베니아, 미시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77명의 대의원을 합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대 290명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하.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은 우리랑 상당히 다른 간접 선거하고 그다음에 승자 독식 이런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 뭐 득표율이 누가 앞섰느냐보다는 각 주에서 어떤 주를 이겼느냐 이게 핵심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네네. 사실 뭐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주 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주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 소위 경합주가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제기됐었는데 지금까지 검토해 보신 미국 경합주들의 선택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일단 이번 대선에서 이제 애초에 경합주로 꼽힌 지역이 이제 넓게는 한 13개 정도가 됐는데, 네. 예, 각주 출구조사에서도 이 경합주의 그 결과가 이 두 후보가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주에서도 정말 초박빙으로 지목된 주가 이제 플로리다주를 비롯해서 뭐 조지아, 오하이오, 뭐 애리조나,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한 6개 주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에 배정된 대의원 수가 한 100명 정도였는데, 어, 특히 이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후보에게 모두 다 중요했는데 네. 정말 개표 내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고요. 네. 또 조지아주나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건, 아이오와 이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이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아하. 게다가 네. 이 바이든 후보가 그동안 이제 우세할 것으로 점쳐뒀던 펜실베니아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앞서고 있고요. 또 경합주로 꼽혔던 텍사스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이 됐는데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표 이전에 각 후보의 강세 우세 지역을 고려했을 때 바이든 후보가 많게는 279명을 확보할 것으로 보였고 트럼프 네. 대통령은 한 165명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그랬죠. 결국은 이 100에서 150명의 대의원이 걸린 경합주에서 결국은 승부가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면 4년 전의 데자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결국은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거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뭐 그 경합주의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가 아직 개봉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예. 보면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 승리가 주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줬던 그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이제 낙후된 공업지역, 네. 펜실베이니아나 위스콘신, 미시건주 여기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장 투표나 사전 투표에서 이제 앞선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아직 개표되지 않은 이제 우편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만 또 이 최첨단 공업 지역으로 꼽히는 그 선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플로리다주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리조나 주만 빼고 결과는 같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주요 경합주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던 주들 가운데에서 애리조나를 빼고 모두 이제 승리하거나 이제 승리 가능성이 이제 높게 점쳐지는 것이 이번에 아마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미국 여론조사의 유효성, 도대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과 비판도 꽤 쏟아지고 있던데요. 대부분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점쳐졌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 정반대로 나오고 있는 양상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충격적인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 기관들이 그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나 위스콘신,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 직전까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뭐 5%에서 거의 뭐 두 자릿수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패하면 이제 승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봤는데 지금 개표 결과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개 주에서 아주 넉넉하게 지금 현재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려 보이는데 예. 앞으로 남은 이제 우편 투표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대선 전 여론조사를 보면은 10월 초까지만 해도 바이든 후보가 이제 플로리다나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에서는 이제 앞서가고 있었는데 10월 말에는 뭐 1에서 3% 오차 범위 내 박빙이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에 성공하기도 한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예. 역시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았던 이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번에도 역시 대거 투표장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년 전에 2016년 대선에서 샤이 트럼프 계산 못했다 반성도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숨은 그런 표들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보정 작업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다 보정을 해서 이번에는 상당히 뭐 맞출 것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많았는데 왜 이번에도 또 틀린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에 이제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번에 이제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뭐 전국적인 지지율에서 50%를 늘 넘겼고 네. 뭐 줄곧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이제 높게 봐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이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이제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점이라든가 샘플링 이런 문제점 때문에 숨어있는 트럼프를 계속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의회 전문지인 더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의 여론조사 믿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기고 있다 이런 기고문까지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장 유세 분위기도 사실 나쁘지 않았고 역시 그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자가 좀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여론조사가 결국 이들을 어찌됐든 간에 놓쳤던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그 신뢰도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뭐 저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도 대실패했죠. 뭐 소위 막말에 해당되는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많았죠. 인종 갈등 부추겼죠. 당연히 이번엔 패배하리라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어떻게 미국 경합주에서는 승리를 했을까요? 그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예, 그때 일단 경제 이슈가 역시 주요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그 어제 그 CNN 방송의 출구 조사를 보니까 이제 각 경합주에서 그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1순위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핵심 현안이 크게 세 가지였죠. 이제 경제였고 인종 갈등, 코로나19였는데 네. 사실 그 인종 갈등도 뭐 중요한 쟁점이었고 이제 코로나19는 뭐 워낙 심각한 문제여서 이제 유권자들의 민심이 충분히 반영됐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역시 유권자들은 경제를 가장 우선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경제를 강조했고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경합주들이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배경 역시
이 코로나19나 인종 갈등보다는 경제 재건이 시급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어보자. 이런 유권자의 선택이 더 크지 않았나. 이제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놀라운 것이 이번 그 대선에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전 투표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참여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1억 명 이상의 사전 투표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전 투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그러한 유권자들이라서 이건 역시 바이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거꾸로 나왔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사전 투표가 뭐 현장에 가서 직접 투표하는 것도 있고 우편 투표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유권자들이 이번에 1억 명 이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사전 투표의 그 배경은 이제 코로나19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젊은 층이나 유색 인종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이제 이 지지자들이 보통 우편 투표를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도 사전 투표를 많이 참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 예로 이제 이번 출구조사를 보니까 양 후보의 지지층을 보면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 80%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뭐 묻지 말고 그냥 찍은 거고요. 이 예.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만 그랬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시 말 나머지는 이제 상대 후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아. 이제 찍은 비율이 더 30% 바이든이 정도 된 거죠.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싫으니까 그 상대방을 찍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표에 있어서 그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음.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바이든 후보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이 아닌가. 아하. 그것이 이제 사전 투표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에 바이든 후보 또 4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뭐 선언 비슷한 그 성명 발표 네. 같은 것을 했는데요. 네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 일단 그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펜실베니아나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러스트벨트의 아주 중요한 경합주에서 아주 우편 투표가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네. 아직도 한 150만 표 정도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 최종 결과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 아직 대선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반면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여기 시간으로 이제 새벽 한 2시 21분경, 이제 한국 시간으로 4시 한 20분경에 네. 이제 본인이 큰 승리를 했다. 이미 선언을 했고 앞으로 이 남은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이제 연방 대법원을 통해서 이제 중단을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CNN 방송은 곧바로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아직 여러 주에서 아직 수백만 표가 계속 집계되고 있는데 네. 이 섣불리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한 것은 좀 경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내놓으면서 네. 계속 아직까지는 승자가 없다 이런 자막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승자가 없다. 그럼 언제쯤 돼서야 승자가 결정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주요 변수인 역시 이제 펜실베니아나 미시건주 이제 이런 러스트벨트의 이제 우편 투표가 더 이제 개표가 돼야 되는데 네.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3일 뒤까지 우편 투표를 더 받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도 펜실베니아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예. 또 뭐 주마다 우편 투표 유효 기간이 이제 선거 당일로부터 뭐 최소 3일에서 뭐 일주일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경합주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개표 결과는 최소한 그래도 뭐 금요일까지는 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펜실베니아주나 이제 러스트벨트 이런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편 투표가 계속 진행될수록 바이든 후보가 맹추격하는 현상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서둘러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고 이 네. 우편 투표를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까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배경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이른 시간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그 소식 청해 듣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7조 6천억 원 우리나라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 실내 50명 이상,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일 수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스와 내 고민. 애청자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 뉴스와 내 고민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MBC 김수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추워졌죠? 네, 지금 코트를 입고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김수지 씨도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표 쓰고 싶을 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참 방송이 직업이라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밝히기 어려운. 네, 있기는 있죠. 네, 없을 항상 수 뭐 없죠.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어제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직서 제출이 정말 큰 관심 끌었잖아요. 네.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3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민주당 여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서 네. 최종적으로 무산됐고 그러자 홍 부총리가 어제 국회 답변에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네. 일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사직서를 반려했고요. 홍 부총리도 오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무직 공무원이죠. 넓게 보면 직장인이고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사표 하나쯤은 품고 산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도 예외는 아닌 모양입니다. 네, 뭐 부담의 크기를 따질 것도 없지만 하여튼 개인마다 어쩔 수 없이 책임감, 부담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와 내 고민에서는 여러분께 듣고 싶은 말씀 주제가 이겁니다. 나는 이럴 때 사표를 던지고 싶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과거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 사표를 정말로 던지고 싶었던 순간 있으시잖아요. 지금 당장 사표를 낼까 말까 고민 중이다 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 같고요. 네.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이럴 때 사표 던지고 싶다. 지금 휴대전화번호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저희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또 그중에 몇 분은 연결해서 어떤 사연인지 직접 말씀도 나눠볼 텐데 전화 연결된 분께는 쌀 잡곡 세트, 문자가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때가 1989년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뭐 평생 직장 이거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우리 모두가. 네. 그런데 외환위기 1990년대 말 이후로 정리해고 뭐 이러면서 네. 평생 직장이란 말은 싹 사라지고 언제든지 뭐 회사에서는 그 직장인들 뭐 나가라 할 수도 있고 직장인들도 그렇죠. 그만둘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쟁터 같다 해서 요새는 평생 전장이라고도 하던데 예. 표디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으셨잖아요. 경찰관, 교수,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셨었는데 네. 사표를 고민하고 실제로 던졌던 순간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표창원의 표가 사표의 표랑 같은 표입니다. 많이 던지셔서. 많이 던지기도 했고요. 제가 네. 경찰관 처음 1989년에 경찰관으로 이제 임명되고 나서 네. 얼마 안 있다부터 사표를 가슴에 이렇게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정말로요? 예, 정말로. 실물 사표를? 예. 오.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오. 지시나 이런 상황이 오면 왜냐하면 좀 너무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상사분들하고. 아, 정말요? 그러다가 결국 2012년에 사표 썼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사표도 썼고 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갑자기 착잡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역시 모든 직장인들이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게 맞는 모양입니다. 네, 저로서는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사연도 볼까요? 9193님, 사장님이 화분 사올 때 사표 쓰고 싶어요. 막내인 제가 물 주는데 50개가 넘어요. 와, 이건 많다. 아유, 화분 관리 쉽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야말로 그렇죠. 0730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일하는데 아내는 가게 지키고 나는 날마다 밖에서 일하는데 이제 아내에게 사표 쓰고 싶어요. 아내에게 사표 쓰신다. 아, 위험한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요, 위험한. 예, 2220님, 전 아이들이 어릴 때 회사에서 잔업하라고 강요하면 눈 빠지게 엄마 기다리는 아이들 때문에 사표 내고 싶었어요. 이젠 두 아들 모두 30이 넘어 사랑하는 손주들 키우는 아빠가 되었답니다. 뉴스 하이킥 들으며 저녁 먹네요. 잘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2160님, 상사가 잘못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이고. 혼나는 건 제가 다 혼나고 이럴 때 사표 쓰고 싶은데 아휴, 생계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해요. 이건 잘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억울한 케이스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봉희님, 월급을 제 날짜에 주지 않을 때 사표 쓰고 싶어요. 월급은 제 날짜에 주셔야죠. 그죠, 기본이죠. 정말. 허종현님, 영업하는 사람이라 요즘 사표 쓰고 싶은 생각이 더 굴뚝 같네요. 일이 너무 없거든요. 아이고. 얼마 전에 계약 건이 있었는데 어쩌다 윗분이 가로채는 형국이 되다 보니 정말로 사표를 더더욱 쓰고 싶네요. 아이고.
가로챈다. 이거 참 나쁜 일인데요.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김선미님 사표 쓰고 싶은 날 남편이 사장인 곳에서 일하는데 지 성질 난다고 소리 지르면 저게 직원들한테도 전화하시고 이거 그대로 읽어드려도 되나요? 확 네가 다 해라 하고 사표 던지고 싶어요. 오늘도 참는데 정말 적나라한 표현을 주셨는데 이분 한번 만나보고 만나 뵈야 될 것 싶네요. 같아요. 전화 연결이 될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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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소리가요 그 문자 내용과는 상반돼요. 너무 이렇게 고우십니다. 고우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 간략하게 좀 해주실까요? 하시는 일 하고요. 네, 강원도 원주에서 남편하고 건축 자재상 하고 있는 김선미입니다. 아하, 건축 자재상이요. 네. 네. 그런데 이 문자 내용이 참 적나라합니다. 솔직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남편분하고 일하시는 게 쉽지 않으신가 봐요. 뭐 장점도 있기는 한데요. 네.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떨어졌으면 싶을 때도 있어요. 아하. 어떻게 뭐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신다면 이럴 때 좀 서운하다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손님들 계신데 뭐 이제 제가 좀 실수하고 이러면 짜증 섞이게 이제 말을 툭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님들한테 좀 무안하기도 하고 좀 화도 나고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남편분 사장님께서 김선미님 말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대하세요, 같이? 직원들한테는 그래도 조심을 하죠. 남이니까. 제가 편해서 그런가 봐요. 그쵸.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또 그러시는 네네. 거긴 할 텐데 어떻게 항의는 해보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나 집에 갈까? 그러죠. 아하. 자, 가장 궁금한 게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 견디시면서 남편분의 그 어떤 감정적인 그런 그 문제도 다 소화해 주시는 월급은 충분히 받으시나요? 월급은 그냥 제가 알아서 빼죠. 알아서 그냥 가져가세요. 넉넉히 빼셔야겠는데요? 근데 또 회사를 네. 생각해서 그러진 못하실 것 같고. 네. 자, 그러면요. 이 네. 시간을 이용해서요. 우리 사장님 이자 남편분께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음성 편지 한번 남겨주십시오. 남편, 내가 편해서 그러기는 하지만 나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주고 항상 열심히 가족들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아니 시작은 뭐 네가 다 해라. 그러니까요. 뭐 지 성질 난다고 하시다가 오늘도 사랑해. 참는다 하셨는데. 열심히 하는 거는 또 인정을 하거든요. 네. 훈훈해집니다. 갑자기 가슴이 그러니까요. 따뜻해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두 분이 알콩달콩 이렇게 사업해 나가시는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저희들 많이 그 도움도 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희 씨, 네. 우리 김선미님께 보내드려야죠. 네, 우리 선물. 쌀 잡곡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불만이 크진 않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오히려 다행이고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선미님. 두 분 영원히 네. 행복하시고요. 사업 잘 되시길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 긴장으로 시작했다가 훈훈함으로 끝나는 그러니까요. 사연이었고요. 뭔가 폭발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3641님 사연 볼까요? 네, 보통은 업무가 버거울 때 내고 싶은 게 다수일 텐데요. 저는 대표가 너무 잘 나갈 때 배가 아파서 사표 내고 싶어요. 못된 심보죠? 하셨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요. 이분 한번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하시는 일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인데요. 네. 메인 직업은 연극 연출하고 있어요. 연극 연출이요? 네네. 아니, 그런데 대표가 너무 잘 나갈 때 배가 아파서 사표 내고 싶다.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불안한데요. 아, 이 네. 라디오를 안 듣는다는 전제하에 예, 안 된다 좋습니다. 생각하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장 소속으로 네. 그 연출만 하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아, 예. 네네네. 운영은 다른 그래서- 분이 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극장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 부유한 경우고요. 예. 이제 연출하는 사람들은 거의 수입이 많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배고프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1월 달부터 공연을 못 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네네. 예. 단 한 번도. 아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인사차 가기도 하고 의논차 가기도 했는데 네. 극장 측은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아. 이 여유가 있다는 방증이죠. 네. 하게요. 그러니까 원래 좀 부유한 걸 알고 있었는데 네. 저희는 지금 수입이 전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리모델링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옆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상가들이 이제 슬슬 나오잖아요. 네네. 어려워서 네. 그 상가를 매입을 해서 아. 제2의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문 닫는 소극장 소식도 저희가 네네. 많이 들었고요. 네네. 공연계가 다들 힘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해당되는 극장은 다른 수입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 돈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대표님이? 다른 수입도 있고요. 아, 원래 물려받은 재산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연출에 관여를 하거나 이런 쌓인 게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이제 너무 잘 나가시니까. 그렇죠. 너무 아. 객 차이도 많이 나고 아. 이게 약간이면 괜찮은데 네. 그분은 뭐 저희한테 뭐 불편하게 해주시는 건 없지만 비교되는 게 없지만. 속상하니까. 당연하죠. 옆에 뭐 예를 들어서 애견 카페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막 네.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다니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하. 그렇죠. 상대적으로 박탈감 속상하네요. 느꼈죠. 예. 아니, 지금 그 우리 연출가님이나 또 배우들이나 스태프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네, 다 백수예요. 예, 지금 다. 대표님은 뭐 원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시긴 하시겠지만 네. 그렇게 많이 또 매입도 새로 하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하는 것들 배가 아프시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워낙 네. 뭐 갑질하고 그러신 그런 분이라면 건 아니고 예.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거 미워할 수 없고 아, 미워할 수 없어요. 더 속상해요, 그럴 때. 예. 네, 저도 같이 배 아파 해드릴 테니까 힘내시고요. 감사해요. 코로나 뭐 언젠간 물론 나겠죠. 이 공연계 계신 분들 정말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연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요. 네, 이제 배는 나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보내드려서 작은 위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쌀과 잡곡 세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뭐 대표분이 여유 있으면 사실 이제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걱정이 없는 거기도 해요. 그렇기도 월급이 하네요. 밀릴 뭐 그런 위험이 없으니까. 예, 그 월급은 안 주시는 극단 같은데 다음 공연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예, 사연이 정말 많이 왔는데 좀 더 볼까요? 네, 5225님. 퇴근하고 왔는데 엄마는 모른 채 하고 할머니랑 아빠한테만 매달릴 때요. 퇴근할 때마다 사표 내고 저도 하루 종일 아이랑 놀고 싶어요. 아이가 4개월에 수술했는데 지금은 회복 잘하고 잘 크고 있지만 아이 크는 동안 같이 하지 못하고 출근해야 돼서 슬프네요. 아이고, 제 아내도 둘째 아이 낳고 나서 결국 사표 썼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나네요. 마음이 예, 너무 드셨나 봐요. 미안하기도 하고. 네. 9885님, 저는 퇴근 시간 5분 전 저녁 먹고 가자는 기러기 아빠 부장님의 메신저가 올 때 그만두고 싶습니다. 퇴근은 그냥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퇴근 보장. 사실. 저녁 식사는 각자. 그러니까요. 혼밥도 좋습니다, 부장님. 그러니까요. 네.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6244님, 아파트 네. 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아파트 주민인 선관위원장이 본인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오늘부터 퇴출이라고 막말에 고성 갑질이 하늘을 찌르네요. 정말 뒤도 보지 않고 관두고 싶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니 쉽게 결정할 수도 없고 유유 맘 같아선 그 얼굴에 사직서 내던지고 싶네요. 아니 잘못은 이 아파트 주민 선관위원장이 하는 거니까요. 네. 사표 쓰진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 아마 이분 어디선가 벌 받으실 겁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 통화 연결을 해봤는데 음흠. 제작진이 지금 뭐 아파트 주민 갑질이 정말 심각한데 신변 보호 때문에 연결이 힘드시다. 아이고. 진짜 예. 힘든 상황이신가 봐요. 어제 제가 오늘의 표정에서 갑질에 대해서 아주 음. 강하게 썼으니까요. 한번 네.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러게요. 정은경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열심히 보육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몇몇 나쁜 어린이집 선생님의 만행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매도될 때 사표 내고 싶어요. 예, 지난주에 있었죠. 정말 그 1부인데요. 1부의 만행 그러니까요. 때문에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9062님, 밥순이 사표 내고 싶어요. 삼시세끼 밥하고 국 끓이고 정말 사표 쓰고 싶네요. 하루라도 반찬 걱정 안 하고 싶네요. 어디다 사표 내야 수리가 될까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힘내십시오. 그러니까요. 사표를 낼 곳이 없다는 것이. 제가 사표 쓰고 백수일 때 제 아내가 저보고 삼식이 이래가지고 힘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이제 간접적으로는 압니다. 아, 네. 그리고 4002님, 표디 그리고 수지 아나운서는 사표 내지 말아요. 너무 진행을 잘하시네요. 저는 10년간 버틸 겁니다. 브론즈 마우스까지. 아, 네. 응원합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묻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저는 평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함께 하겠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돌아본 우리 가슴 속의 사표 한 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수지 씨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주제를 듣고 대리만족하러 가는 날이다 이러고 왔습니다. 정말요? 이야기하면서 많이 네. 속 뚫고 갑니다. 수지 씨는 정말 제가 보장하는 MBC 네. 보도국의 미래이시기 때문에 아니. 사표 생각 전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앞서 사표 쓰고 싶은 날 사연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와서요. 몇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4159님, 주 52시간 근무제 한다고 야근 비며 수당은 다 없어졌는데 근무 시간은 똑같네요. 집에서 아이들이 아빠 언제 오냐고 전화 올 때마다 사표 쓰고 집에 가고 싶네요. 아이고,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눈에 어른 그리시겠어요. 힘내십시오. 5052님, 사표 이야기 듣다 뒤늦게 문자 보냅니다. 직장에서 월급이 6개월간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 사표 쓰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사장님 심정은 오죽할까 싶어 그럴 수 없었어요. 다행히도 이제는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비록 회사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다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외쳐주세요. 화이팅! 예, 저도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외쳐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스 하이킥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시라도 숨 돌리시라고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가 웃었다. 고마워요. 여기사님이 구조하러 와주셨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러나 그때에는 달이 밝았고 횃불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날 눈 내리는 밤만큼 좋은 건 없어요. 밤에는 5손가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향을 보고 돌아서서 덤블로 가려고 할 때 트로옹이 내 셔츠를 잡았습니다. 나는 아주 밝게 웃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부처님을 서천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질문을 받아들여 그것을 뒤집어서 공부했습니다. V 움추는 3가지 솔루션을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전화를 열면 스파이더맨을 사용하여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V는 내일 학교가 있을 때 장에 답할 것입니다. 그의 아바타는 매우 이상한 검은 화면입니다. 아르 자형. 당신이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한데 당신은 검은 아바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독을 치료하기 위해 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통 KYNGOC이 나에게 왠지 화를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또 다시 안녕하세요라고 웃었다. 1시간 후 투에트은 휴식을 취할 때마다 나를 어머니 옆으로 끌고 가곤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3번이나 붉어졌고 결국 어머니는 나가서 어머니를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통 KYNGOC 패트의 발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 일어섰다면 어머니에게 쓴 과일을 먹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가장 편리한 무기가 되었다. 통내 집에서의 나의 하루는 갑자기 더 혼잡해졌다. 공부와 통 KYNGOC의 강력한 조수로 바쁘게 지내면서도 그는 여동생을 만나러 달려갈 기회를 가졌습니다. 통 TNGOC는 솔직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다지 친절하지는 않았지만 잊어버렸어요. 그녀는 관대했고 좋은 의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녀.